씨처럼 아이들 마음에 꽃씨를 심어주는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 그림책과 함께하다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과 함께하다. 민들레 꽃씨를 후후 불어 아이들 마음속에 심듯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 그림책과 함께하다 코너입니다. 그럼 어떻게 텃밭지기님이 많이 고민을 하셨겠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아이디어를 먼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먼저요?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소소하게. 제가 먼저요? 소소하게 제가 말씀하셔가지고. 소소하게 제가 먼저. 네. 오. 아니 진짜 소소한 거. 내 눈물로는 뭐 할 수 있는 네. 발이나 닦아야겠다. 망고뱅수님 반 애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막 만들기 할 것 같은데요. 음. 물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뭐가 있을까요? 그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을 아, 못하죠. 뭐 얼음 같은 거 얼리거나 뭐. 얼음을 얘들 물총놀이 한다고. 아, 맞아. 똑똑해. 그러니까. 물이니까. 저는 빨리 울기 대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선물과 함께. 왜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예능 같은 데서 보면. 그래서 교실에서 한번 다 같이 울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울고 평상시에 안 울던 아이들도 한번 울어보는 것도 우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이들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최근이든 아니면 가장 많이 울었던 것이든 울었던 경험 발표하기를 하면서 자기가 울었던 얘기들을 같이 나눠보는 거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시작할 때? 맞아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저는 며칠 전에 국어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이제 뭐 자기의 뭐 그냥 일상이나 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알리는 글을 쓰고 거기다가 붙임 쪽지를 붙이는 활동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모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또 제 얘기인가요? 뭐 그래서 나는 뭐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너무 반의 어린이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네, 그렇게 써서 뭐 그게 너무 슬펐고 뭐 이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속상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알리는 글을 쓰면은 이제 친구들이 그 옆에다가 괜찮아, 너 곧 좋은 남자친구 니네 반 애들이요? 아니 그렇게, 근데 그 활동이 이제 그냥 원래 있었던 일을 그냥 알리는 거였는데, 그거를 내가 슬펐던 일을 하면은 아이들이 붙임 쪽지를 거의 약간 위로나 힘을 내주는 말에 붙임 쪽지를 많이 붙여줄 거 아니에요. 그 활동을 했을 때도 뭐 내가 수학 경시 무슨 대회를 나가서 상을 탔습니다 하면 너는 정말 수학을 잘하는구나 뭐 이렇게 되게 좋은 말들 엄청 많이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슬펐던 일을 쓰면은 그거에서 좀 더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이 부끄러우신가 봐요? 아니요. 댓글 올라오는 거 아니야? 우렁이 남친 누구냐? 전 남친 공개, 신상 공개 계정. 인스타? 도저히 부끄럽네요. 네. 인스타야 되나? 네, 지금까지 텃밭지기였습니다. 저기요, 왜 이러세요? 우렁이님이었어요. 너무 웃겨. 타이밍이 또 비슷했네요. 그 울음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울면 안 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뭐 한 번도 안 운 애들 분명히 없었을 거고, 각자 우는 이유가 있는데, 그때 울었을 때 우리가 정말 울음이 왜 필요한가, 이 책 읽으면서 좀 생각해보고 울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울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울었을 때 막 너무 어쩔 줄 모르거나 그러면 참 그냥 냅둬, 시간이 필요해, 보통 그러거든요. 모른 척 그게 도와주는 거 이렇게 하는데,
좀 어떻게 하는 게 진정 위로가 되는 건지 또 그것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울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뭐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울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건지. 그거 한번 해보자. 울고 있을 때 위로해 주는 게 좋다. 아니 가만 냅두는 게 좋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오케이, 어. 좋아요. 예를 들면 저는 가만 냅두는 게 좋거든요. 저도 가만히 냅두는 게 좋. 난 모르겠어, 잘. 그래요? 그래? 왜냐면 달래주면 더 울어서. 그러네. 누가 옆에서 왜 그래 막 이러면 막 엄청. 근데 저는 신기하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 근데 누가 와서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었어? 봐주려고 우는 건 아닌 것 봐주려고 우는 건 아니, 아니지만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우는 거니까. 내 감정을 해결할 시간이 응. 필요한 거야. 어, 그래서 맞아. 누가 가만히 달래도 사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랬을 맞아, 때 맞아.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그 시간을 다 모른 척하면 외로울 수도 있고. 이게 잘 생각해보라고. 그래 만약에 근데 적당한 관심? 아니 교실 상황에서 한 명 울고 있어. 아까 걔가 그냥 냅두는 게 좋을까? 아니면 걔는 누가 친구 와서 아까 뭐 이렇게 해줬다며. 그쵸 누군가 내가 우는 걸 봤을 때 와주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괜찮아 그러면 나 잠깐만 혼자 있고 싶어 이럴 것 같아. 너 혼자 있고 싶었어? 혼자 아니 왜 이렇게 또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우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아니야 이제 수업이 아니야 수업이 네,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수업 얘기하는데 약간 울기 시작하면 이제 애들이 옳다고 나 수업 안 할 기회다 그러고 물론 시간이 필요해서기도 하지만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도 쉬는 시간들 다 몰려가서 어쨌든 저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물론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정리된 다음에 또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 정리도 안 됐는데 막 위로하고 그런 것도 싫을 것 저는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지금 성인이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서 그런 건지. 어른이라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울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우는 거 자체를 약간 보고서 나를 빙 둘러싸고 있으면 아니야.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워요. 울컥 삼켜. 아니 아니야 안 울었어. 근데 애기들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성인들은 저희를 삥 둘러싸는 걸 너무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둘러싸진 않더라도 옆에 한 명이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저저 울지 마 이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 준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울 때까지 옆에 있어 준다던가 뭐 이런 식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이 옆에 사람이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위로받으면 뭐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잘 모르는 사람이면은 뭐 위로해주고 아니면 도움이 너가 안 될 울고 수도 있을 있어. 거고. 쓱 내가 딴 데를 간다거나 뭐가 좋을까? 너무 힘든 상황만 아니 말고 좀 약간 이게 너무 너무 뭐가 많아요. 변수가 너무 아니 많아요. 그러니까 자칫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아까 손든 게 대부분이 가만히 냅둬라였는데 슬픔은 이게 내 몫이니까. 자칫 이제 우리가 대다수가 이렇다 보니 앞으로 누가 우는데 모른 척하면 가라니까 무조건 가야 돼 우리. 저는 제 입장이라면은 저를 막 달래주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옆에 앉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앉아있는 거. 하지만 울지 마 하면 계속 더 울게 되니까 그냥 오늘 아이고 이렇게 어깨 좀 토닥토닥 해줘 그냥 옆에 앉아서 그냥 뭐 휴지 하나 건네주고 그냥 휴지 하나 건네주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거는 위로가 필요한 거네. 아니,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다가 그랬으면은 뭔가 위로 받고 싶어서 한 얘기일까? 이게 그냥 상황이 너무 약간 막 다양한데. 옆에서 막 울지 마, 아유 그런 괜찮아, 건 막 이런 아니지. 거 말고 그냥 옆에서 가만히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눈물이든 화든 뭐든 본인이 약간 풀릴 때까지 그냥 옆에서 그냥 그거를 그냥 가만히 기다려준다는 것뿐이지 그거는 위로까지는 아니고 그거 그냥 위로 그거 자체가 위로. 그게 위로지. 그게 나는 위로일 예를 것 들면 내가 울고 있어요. 같이 얘기하다가 그냥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리를 떠나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너 울고 있는 나를 쳐다본다던가 그러지도 않고 그냥 나를 약간 모른 척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럼 나 혼자 저는 그냥 그런 경험은 있어요. 이렇게 그래? 있을 때 이제 괜히 나 혼자 눈물 나면 나는 그냥 나가버려. 보여주기 싫으니까. 내가 그냥 피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럴 때 저희 반 아이들이 하는 말이 가끔 있어요. 너 T야?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왜요? 이거 사야겠다. 미간 주름 바가지 이거 사야겠어. 그러니까 올리브딩? 올땡? 올리브딩? 네. 그냥 사바사 케바케인 걸로. 그때마다 케바케야. 사바사가 아니라 케바케. 다른 것 같아. 상황에 따라 진짜. 내가 남자친구가 있을 땐 달래줬으면 좋겠다. 일관성 있네. 계정 추적하자.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근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코너가 뭔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즐거워서. 애들이랑 이런 얘기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텃밭지기님의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아직 애들이랑 그러니까 이번 이제 개학하고 나서 이 책을 사실 찾은 것도 이제 방학 때 찾은 거고 개학하고 나서는 사실 지금 뭐 학교의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를 막 뭐 애들이랑 막 즐겁게 하고 뭐를 수업 준비를 하고 이럴 사실 여력이 없었어서 수업 준비를 크게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뭐 저는 아직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냥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왠지 산으로 가는 분위기. 네, 여기서 마무리를. 이거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저는 약간 들으면서 그렇다면 제가 이제 아까도 눈물이 최고의 공감이었다 그런 얘기도 했고 쭉 얘기를 들어보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어떻게 공감해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아이들이 각자 자기의 의견을 내고 이제 그걸 공유하는 걸 시간을 가지면서 공감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방법들을 사람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같이 좀 나눠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정말 학교에서 별걸 다 가르치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선생님들 수업을 보면서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별걸 다 가르쳐준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생각 드는 게 뭐 나 사용 설명서 같은 것처럼 자기 감정 조절이라든지 뭐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라든지 나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라든지 뭐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뭐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제일 최신에 졸업한 사람도 근데 요즘에 선생님들 보면 이제 그런 걸 되게 많이 하시고 하는 이유도 이해가 되고 필요하니까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가정에서 양육 기능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 애들이 보통 집에서도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가족도 적고 형제자매 적고 없고 뭐 부모님들도 뭐 맞벌이인 집도 많은 데다가 같이 또 막 상호작용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라든지 타인이랑 이렇게 지내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익히는 시간도 필요한데 보통 이제 애들이 누가 울면 우르르 몰려가는 게 뭐 어떻게 해줄 줄은 모르지만 우선은 가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죠? 근데 애들도 보면 어떤 애는 와서 달래주기를 원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잘 울든지 말든지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애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아이들이 좀 알고 여러 가지 공감의 방법이 있다는 거를 찾아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책이 왜 울어가 안 나온다는 지점에서 애들은 맨날 물어보잖아요. 왜 울어? 누가 왜 그랬어? 울어? 어쩔 건데 그러면 그리고 일러요. 선생님 제가 쟤 때문에 그래서 그거예요. 하고. 안 알려줘도 되는데 TMI.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냥 아주 시답잖은 생각으로 지렁이 만들면 재밌겠다. 색종이 접어가지고 눈물 찡찡찡 막 이런 거 누구 지렁이가 더 긴가 막 이런 거 색종이 하나로 제일 긴 지렁이 말고 재밌을 것 같은데 지렁이 우는 이유가 안 나오니까 왜 울었는지를 상상해서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프리퀄 만들기 프리퀄. 지렁이에게 무슨 일이? 무슨 일이었을까? 이거를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약간 각각의 캐릭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아까 뭐 지렁이 말씀도 하셨고 아이들이 약간 나와 뭔가 뭐 비슷한 점이 있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하나씩 골라.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지금 다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좀 풀어서 이유 뭐 상상해서 써보기 뭐 내 말풍선으로 하고 아까 뭐 댓글 달기 뭐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는 부침쪽지 같은 거.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막 큰 종이에다가 그러면 이제 또 친구들끼리 아 이 친구는 이럴 때 좀 눈물이 나겠구나 아니면 얘는 이럴 때 좀 힘들겠구나를 서로 좀 알게 되는 그런 공감의 장을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그런 이제 그라운드룰 같은 약속 정하기 같은 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의 가장 연약한 맞아요. 부분을 꺼내는 거잖아요. 네. 나의 눈물 포인트라는 건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내놓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좀 신뢰의 환경이 조성되고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안전하다는 게 이제 애들 간의 약속으로 좀 이루어져야 이 다음 활동이 조금 그래도 좀 더 진정성 있게 의미 있게 다가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디서 이렇게 뭐 스쳐 지나가면서 본 글인데 슬픔을 나누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약점이 되는. 약점이 된다라는 얘기가 적혀 있는데 아마 그 의미가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 이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슬픔을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또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거는 초반에 하기엔 좀 그렇네요, 그렇죠? 학급에서 어느 정도 학급 구성이 조금 탄탄하게 된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네. 생각하다 보니. 그럼 우리 더 나눌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 손을 꼭. 아 이거 수고했습니다. 진짜 까먹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났나 봐요 우리. 어머. 항상 우리 그림책 모임의 하이라이트. 그림책과 나아가다 코너입니다. 아. 네, 혹시 오늘 나눈 책 네가 분수가 된 것처럼 펑펑 울어버린다면 이 책에 대해서 뭐 마지막으로 좀 더 나누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아, 지금 손가락 다 꼽느라고. 손으라고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어서 우리 그냥 차라리 이렇게 좀 편집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아, 그러면 이런 생각까지. 생각하시고 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이거는 이제 책과 상관없이 우리가 학교에서 별걸 다 가르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요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가 무슨 뭐 보육하는 데냐 양육하는 데냐 뭐 별걸 다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 교사들이 교과서만 가르치면 되지 그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사회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지금 뭐 아이들이 뭐 집마다 한둘 정도 있는데 그 안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배운다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저만 해도 사실 삼촌도 있고 고모도 같이 살았고 할머니 뭐 형제도 저까지 넷이나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 북적북적대면서 자연스럽게 배워나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거는 사회적인 그 관계를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잘 받아주는 어른과 1대1의 관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들이 되어 온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학교에서 그런 것들도 가르치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큰 덧붙여서 부분 동의하지만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런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정말 일찍 시작하거든요. 어린이집부터 다니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어린이집의 개념이 사실 없었단 말이죠. 있었죠? 있었어요. 어린이집에 되게 일찍 다닌단 말이에요. 어떤 집은 이불에 싸서 누워있는 애를 놓고 간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실은 아이들이 진짜 사회생활을 정말 일찍 시작하는데 그런 사회생활을 거기서 배운다고 집에서도 인정하느냐. 그냥 내가 하지 못하는 양육을 네가 대신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지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르쳐야 된다라는 점은 맞을 수 있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집에서도 저기서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기서 배운 것들을 집에서도 똑같은 원칙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나의 이제 정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린이집에서의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기에는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사실 개별로 보육하는 거 그거야말로 그때야말로 1대1의 그 어른과의 그냥 돌봄이 필요한 때지 걔네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들은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일부러 어린이집에 보낸다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왜냐면 딴 애들 다 가니까 집에서 얘는 혼자 늦다는 있으니까.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가서 배워라 하고 보내는데 그 시기엔 배울 수 없는 시기라는 거예요. 발달상. 그리고 지금 학교에 들어올 때쯤이면 그럼 사실 1, 2학년만 해도 그게 아직 미흡하거든요. 본격적인 뭐 또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사실 3학년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분히 초등학교에서는 또래 관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제대로 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의미 있지 않을까. 최소한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여기서 모든 걸 다 가르쳐라. 근데 가르칠 게 있고 사실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사실 부모가 가르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깨친 거죠, 우리가. 싸워가면서 또 맞아가면서 오빠한테 한 대 맞고 이러면서 사실은 나와 나이 많은 사람 또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운 거지 사실은 그걸 부모한테 배우진 않았잖아요, 우리 세대도. 근데 지금은 오히려 부모가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건 부모가 또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는 사실은 어른과 아이가 있을 때 어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 정도 뭐 예절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또래 관계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부모가.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데 그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집에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데 책임을 느껴라 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또 그 시간들에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너무 왜 학교에 너무 많은 걸 바라냐 또 이쪽으로 극단으로 지금 약간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전에는 다 떠밀었잖아요, 학교에. 그러다 보니 우리 아니다라고 또 다른 극단으로 갈까봐 우려하는 마음에서 한마디 했어요. 이제는 다들 손 꼽으셨을 것 같은데. 내가 살짝 잊어버렸어 지금. 맞아, 잊어버렸는데 뭐였지? 저도 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건 동의하는데 네. 이게 이제 같이 가르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부모도 가르칠 수 있고요. 저희도 이제 제 아이가 가장 어리니까 여기서 그리고 어린이집 가서도 나름 그때 안 좋았던 관계의 친구가 있는데 그때 사실 뭐 그 친구를 자꾸 떼찌떼찌를 하는 거그 친구가 잘 괴롭혔다고. 그러니까 나름의 전 사회관계를 어린이집에서도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하여튼 뭐 친구랑 어째서 저째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지 뭐 얘기하면서 뭐 잘했다 못했다 그거를 부모님이 얘기해줘야 된다고 하고요. 또 문제는 이제 저희가 당연히 다 가르치죠. 친구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 돼 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건 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마치 교사가 안 가르쳐고 교사는 뭐 했냐 왜 방과 안 하고 있었냐 약간 그런 식의 반응들이 문제라 생각해요. 당연히 저희도 그렇고 한 번에서 말을 들으면 뭐 교육할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애들은 말을 안 듣고 그러나 가정하고 학교에서 같이 놀아야 되는데 마치 학교에서 가르치게 돼 있는데 왜 안 가르쳤냐? 학교는 뭐 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가정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당연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버거운 느낌? 점점 가르쳐야 될 게 많고 분명히 저희는 가르치는데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면 이런 것 좀 학교에서 가르쳤어 했는데 안 가르치고 뭐 했냐가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저희는 다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배우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라 그러고 뭐 이번에는 저희
스마트폰 과의존 교육 이번 주 뭐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하라고 그러고 보강 예방 교육 맞아요. 해야 그리고 되고. 9월 개학하고 나서 생명중증 교육 애들 보고 하라는데 요즘에 위태위태한 건 저인데 우리가 애들 보고 생명중증 교육을 하라는 것도 이젠 힘들다, 버겁당해 이런 느낌 들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가르치는 건 우리는 늘 하고 있고 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자꾸 묻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르친다고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웠다고 해서 바로 다 실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은 사실 연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배웠지만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허용만 해준다면 우리 보고 가르치라고 하는 데서 부담을 느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가르쳤는데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자꾸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사실 끊임없는 좌절의 연속인 거잖아요.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그 좌절 속에서 배워나가는데 지금의 학부모들의 문제는 그 좌절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결국 우리가 지금 집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연결되는 게 아닐까. 늘 가르치죠.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안 되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한 번 배웠다고 다 하겠어요, 아이들이? 그걸 당연한 것들인데 그걸 마치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게 속상한 거고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도 한 방에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넘어지다가 어느 순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수없이 넘어지는 그 구간들에 대해서 허용해줘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줘야 되고 그런 시기들은 당연히 있다는 거를 좀 알면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지 않을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네. 요새 아이들의 문제점이 문제의 부재가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살면서 되게 많은 문제들을 겪잖아요. 뭐 친구 관계든 뭐 학업이든 아니면 정말 소소한 여러 가지 내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뭐 친구랑 좀 싸웠어? 뭐 안 돼. 네가 뭐 조금 뭐 어떻게 해서 안 되면서 막 다 너무 해결을 해주려고 하고 아이가 조금의 어떤 이런 뭐 슬픔, 힘듦, 좌절을 겪으면 그거를 못 견디시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서 그 문제들을 다 제거를 해버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겉으로 보기엔 얘가 굉장히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문제의 부재야.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아이에게는 성장하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사실 겪고 그거를 자기가 극복해 나가면서 마음이 커나가는 건데 그게 없으면 이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더 컸을 때 정말 어른이 돼서 나 혼자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본 경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요새의 아이들의 문제는 문제의 부재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저희는 학교라는 큰 공동체에서 아이들에게 뭐 조율을 하고 뭐 어떻게 관계를 이끌어나가고 그러면서 네가 그 속에서 좌절을 겪을 수도 있고 네가 사과를 할 수도 있고 네가 잘못을 한 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학부모님들은 그거를 못 받아들이시고 막 이렇게 다시 맞대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교사가 이럴 때는 어떻게 더 이상 가르쳐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이 자꾸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가르쳐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럴 땐 과연 그러면 우리의 포지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요새 좀 들더라고요. 결국은 시작할 때 버스 여행님이 말했던 게 계속 떠오르는데 곱셈을 가르쳤으나 곱셈을 배우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전 되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미래 사회, 뭐 미래 교육, 뭐 제일 키워줘야 되는 건 문제 해결력. 그죠? 문제 해결력이 곱셈 문제 해결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해결력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다 가로막은 다음에 문제 해결력이 마치 초콜릿 포장지 까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깝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저도 이제 고등학생의 학부모이다 보니 우리나라의 교육은 결국은 수능 잘 봐서 서울대 가는 게 끝이에요. 그 다음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참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자 토크를 한다. 총체적 난. 총체적 난국. 해석 글자.
내면 모든 말이 5글자로 나와. 자, 어떻게 오자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림책과 나아가다. 작은 꽃씨를 바람을 태워 큰 세상으로 날려보내는 시간, 그림책과 나아가다 코너입니다. 먼저 가시겠습니까?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아 1등이 좋은데. 왜요? 먼저 하시고. 패스하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째서 바로 하기 싫어서. 패스하세요 패스. 네. 네. 패스 돼요? 네.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해야죠. 마지막에 패스하면 정리하시면서. 마지막에. 말 좀 하게 내버려 둬 좀 가만히 좀 있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2번째 차례. 네. 저는 울어도 돼요로 하겠습니다. 되게 운다는 게 참 평소에 생각해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우는 거 안 좋아. 안 울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좀 이렇게 애들이랑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울어도 괜찮아 라고 서로에게 얘기해주고 나 자신도 울어도 괜찮다 라고 얘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책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네. 하세요. 네. 원래 먼저 하시는 게 생각해요. 좋아요.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저는 눈물 후 극복. 모든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눈물을 한번 확 흘림으로써 또 마음의 힘이 생겨서 그걸로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눈물 후 극복으로 했습니다. 저는 지렁이 깨운? 지렁이 깨운 그래서 지렁이가 이렇게 다 울고 나서 깨운해졌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랑 책을 읽을 때도 저는 이제 울기 전과 울기 후에 나의 감정 변화를 물어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이제 울고 났을 때 감정이 좋게 변했는지 아니면 더 안 좋게 변했는지. 네, 그래서 이 지렁이도 깨운해졌는지 다 모른 척하고 막 가버렸어. 마음이. 참지만 눈물로 할게요. 그거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잘 안 운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안 우는 게 울 일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참고 있어서인 것 같아요. 개구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참지 않겠습니다. 저는 반대네요, 완전. 잘 울어봅세. 음. 왜냐면 저는 반대로 이제 눈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너무 자주 울지 말고 감정을 좀 몰아서 한번 펑펑 울어보는 걸 좀 해봐야겠다. 그럼 이렇게 그 개운한 해소되는 그 감정을 좀 느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건강한 슬픔이라고 약간 눈물로 걷고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데 슬픔이라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슬픔인데 그 슬픔을 잘 하면은 우리의 건강에 좀 더 도움이랄까? 도움까지 아니고 그리고 슬픔을 느껴야 또 기쁨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네 그래서 건강한 슬픔이라고 하겠습니다. 전 버스 여행님과 비슷해서 울어도 좋아였거든요. 그것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달라. 먼저 하지. 다음에 손들어. 그래가지고 있어. 두 번째 버전으로는 울지 마 그만 뭐 이런 뜻으로 울지 마 그만 말하고 이제 울어도 괜찮다라는 다른 맥락을 준비해 봤습니다. 울지 마를 그만. 짧은 시간에 2개나 준비했어. 역시 영브레인. 역시 최신 졸업자. 저는 공감의 눈물. 오늘 했던 이야기에 저의 가장 키워드는 공감의 눈물이었던 것 같고요.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그 울지마 톤즈라고 아세요? 네네네. 그것도 떠오르긴 했어요. 맞아요. 안 울 수가 없는데 걔도 그럴 때 울지 말라고 해서 톤즈가 안 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눈물의 진짜로 화학 작용으로 그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 나오는 화학 물질이 눈물에 녹아서 나온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냥 그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기분이 개운해지는 게 그냥 감정적인 해소가 아니고 실제로 화학적인 비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해. 확인해봐. 검색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요즘에 너무나 공감이 들 만한 눈물과 관련된 책을 소개해주신 텃밭지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와. 우리도 다음 모임에서 다시 또 여러 가지 그림책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